의원님 말씀은 사실상 이번 인사를 배후에서 조정한 것이 또 실제로 실행한 것이 경찰국이라고 누군가 이제 경찰국을 조정해서 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예. 윤핵은 청장을 움직인 거거든요. 윤 청장은 자기 책임하에 이제 하는 인사기 때문에 법 규정상 그래서 이걸 첫째는 막아냈어야 되고 직을 걸고 막아냈어야 되고 차라리 내가 그만두겠다고 직을 걸고 막아냈어야 되고 그 다음엔 그 항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신의 소신에 따른 인사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어요. 뭐 복수지급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비겁한 총수가 됐죠. 그래서 전 윤희근 청장이 지금에도 하루빨리 그만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이 경찰 조직의 어떤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는 빨리 지키기 그만둬야 위해서. 됩니다. 예, 빨리 그만둬야 되고 하루도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경찰 조직의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텐데 이 오욕의 역사 때 총수로서 그 경찰 조직을 지금 경찰의 현재 현주소를 이 경찰관들이 한마디로 표현할 때 경찰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경찰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망했습니다. 경찰이 쫄딱 망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이상민 장관이 사실 경찰 업무를 뭘 알겠습니까? 판사 좀 한 사람으로서 경찰 업무도 모르고 행안부 업무는 더 모르죠. 그런 사람을 왜 행안부 장관에 갖다 놨겠습니까? 사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을 앉혀놓고 싶었을 거예요. 속마음은. 그래서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을 다 그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그 권력기관을 장악해가지고 그 어떤 사정 정국을 만들어서 국민 전체를 또는 유력 정치인들이나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를 잠재적인 수사 대상자 피의자로 보고 그렇게 그 다루어온데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한동훈을 통해서 장악이 된 거고 경찰은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경찰청이라는 데는 법무부 검찰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법무부 검찰의 관계와 행안부 경찰의 관계는 다르거든요. 이 경찰법에. 그러니까 그 여기다가 행안부에다가 법무부 검찰국 만들듯이 경찰국 만들어서 경찰 장악하게 할 만한 신복을 배치한 게 이제 이상민인 거고. 그래서 결국 이상민을 통해서 경찰을 이제 장악을 한 것인데 장악하고 싶은 것은 인사권인 거죠. 인사권만 장악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국민의 안전이고 뭐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고 인사권으로 경찰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이상민의 경찰국이 이번 인사에 배후 조정 그 막후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건 뭐냐면 왜냐하면 그 규정상 권한이 행안부 장관 권한이 아니거든요. 예. 경찰청장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안부 장관이 나설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예. 근데 비공식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그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총경 보직인사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을 리는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 누군가가 윤 청장에게 어떤 인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윤 청장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그건 경찰 내부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수사구조 개혁단에서 어떤 역할을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그 총경위에 참석한 사람 중에도 특별히 대검찰 관계에서 경찰 입장을 강하게 대변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 굉장히 이제 물먹이는 잘했거든요. 그건 경찰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거를 추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뭘 알겠어요? 결국 내부 그러니까 또 협력자가 있다는 얘기네요. 내부 협력자가 있는 거죠. 네. 내부에 밀고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 내부에 누가 그런 역할을 잘하는지, 즉 이번에 이제 경찰 조직을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 조직의 논리를 강하게 대변해 온 사람들을 콕 집어서 이제 좌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가장 많이 아는 집단이 검찰입니다. 검찰은 경찰에 누가 그 이론가이고 누가 선수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경찰 내부에 보다 더 잘 알죠. 네. 그래서 그럼 결국 검찰에서도 검찰이 관여를 저는 했다. 개입을 했다. 오히려 검찰이 네. 뒤에서 검찰 손에 움직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검찰이 자신들이 검찰청이 윤 청장한테 인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었겠죠. 통로가 필요하겠죠. 네. 그 통로는 대통령실에 비서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게 민정이었는데 예. 지금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왕비서관이라고 불리는 2명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하나가 주진우, 하나가 이시원, 하나가 공직비서관, 하나가 법률비서관. 예.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2명의 그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주진우처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주진우 비서관이 왕 비서관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대요. 이제 그쪽은 검찰을 통해서 경찰에 이번에 인사해서 경찰을 검찰에 아주 고분고분할 수 있는, 검찰에게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이 누구냐? 누구를 솎아내면 경찰이 바짝 엎드리겠냐? 그럼 검찰이 이제 그런 사정에 밝기 때문에 검찰이 누구 콕 집어내면 된다. 그것이 그 대통령실의 검사 출신 비서관들에게 전달이 됐을 수 있고, 그 검사 출신 비서관이 경찰청의 업무 창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짐작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얘기를 좀 못 하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창구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물론 경찰청장에게 직접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누군가의 창구를 통해서 얘기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표면적으로는 경찰국을 통해서 뭔가 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경찰국이 그러니까, 예. 할 수 없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하죠. 생각하죠. 예. 그렇게 의심을 해요. 장관의 의중이 이제 실리니까. 예. 근데 근데 이번 인사는 전 장관의 그 의중이 아니라 검찰의 의중이 반영된 예. 인사다. 그러면 검찰의 의중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결국은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검찰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그 전달 체계가 대통령실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검찰이 바로 경찰한테 할 그걸 수는 할 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할 수 없는데 대통령실은 업무적으로 경찰청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업무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대통령실의 비서관과 경찰청의 어떤 그 창구와 소통이 이루어지겠죠.